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논술에서 부팀장 맡고 있는 이명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애들 가르친 지는 한 15년 됐고요. 네, 오늘은 저하고 대표 강사 김광순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이 설명회를 좀 나눠서 할 건데요. 제가 전반부에 입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서 논술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논술 전형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거는 2부에서 김광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입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논술 하면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논술 위험하다,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 낮다, 경쟁률이 없다, 이런 거 되게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논술 강사를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잘 동의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합격 가능성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지금 조건 그대로 당장 수시 써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점수대가 뭐든.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뭐랄까, 이런 얘기 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시즌 되면 교수님들이 학생들 모집하러 다니시고 이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원서를 쓰기만 하면 4년 장학을 주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그런 데를 가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애가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하니까 이 모든 번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려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실현할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어떤 학교를 가는데 합격이 가능하냐, 합격이 가능하냐,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거를 그냥 합격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없는 상태로만 제시를 하면 당연히 점수대가 낮은 학교는 쉽게 붙는 거고 어려운 학교는 어렵게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을 따질 때 반드시 뭐를 따지셔야 되냐면, 어떤 목표 대학을 갈 때 학종이 유리하냐, 정시가 유리하냐, 논술이 유리하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고, 이 위치에서 나는 어디까지 가고 싶어, 근데 여길 가려면 무슨 전형이 가장 중요해, 이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전형을 이해할 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할 건데, 쭉 한번 써볼게요.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사실 인서울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 보는 학교들만 하면, 서울대는 안 보니까요. 연고대가 있고, 요즘에는 막 이런 순위가 조금 다르긴 하던데,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성서한이 여기 있죠. 그리고 중경외가 있습니다. 여기 이대가 있고요. 그래서 서영고, 성서한, 중경외 시하면 식계대학이에요. 시립대는 이제 논술 안 보니까 뺐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식계대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대, 동대, 홍대가 있고, 여기 이제 이대가 있고, 여기 이제 숙대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15개 대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숭실, 세종, 당국, 성신여대. 여기까지가 20개 대학이에요. 여기 이제 국민대 있는데, 국민대도 논술을 보는데, 국민대 논술은 저희가 하는 그 언어 논술이 아니고 약수령이라고 약간 국어 시험 같은 그런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보던 그런 논술을 봤었는데, 작년에 처음 들어오는데 유형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거랑 맞지 않아서 여기까지 20개 대학. 그리고 이제 요 밑에가 어떤 학교였냐면, 그 삼여대라고 부르는 서울, 동덕, 덕성여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시는 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아주, 광운, 인하, 그리고 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외대 글로벌 캠퍼스,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경기대까지.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0개에서 22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논술로 가는 학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편의상 용어를 규정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인서울이라고, 이제 서울권 대학, 수도권 대학, 인서울이라고 보고,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논술을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 논술 보는 학교들이고, 여기 밑으로 가면 이제 가천대, 동서울대 이런 데 나옵니다. 뭐 한성대 이런 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강원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전문대들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제 대학교들 정시 순으로 이렇게 놓은 거고, 정시 순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상위 1% 학교고요. 여기까지가 대략 한 3% 정도, 여기까지가 한 5% 정도, 여기까지가 한 8% 정도,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10에서 11% 정도, 10% 정도 내외 정도 되고, 여기까지가 한 15%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상위 15%로 들어가야 인서울에 성공해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여기로 잡거든요. 네.
경기대 국문과. 경기대는 요즘 모집 단위를 국문과로 뽑지는 않고 통합으로 뽑아서 이제 한 번에 뽑긴 한데, 경기대 국문과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학종으로 가는 것, 정시로 가는 것, 논술로 가는 것, 이거 세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여기 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면 그 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지금 이번에 애들 모의고사 본 걸로 어느 정도 갔는지, 여기가 되는지를 보면 그 밑이면 좀 어려운 거고 위면 좀 쉬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가려면 학종으로 생각을 하면, 학종으로는 여기 가려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을 알면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비교과도 있긴 하지만, 학종으로는 여기 몇 등급 정도면 갈까요? 어머님들 등급은 아시나요? 등급은 이제 상위 4%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3.5 정도입니다. 내신 3.5. 3.5면 합격자 평균이 그 정도다. 3.5에서 3.7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3.5면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예요. 강남 기준이면 매우 잘하는 겁니다. 3.5면 반에서 6등에서 7등 정도예요. 반에서 6등에서 7등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인가요? 잘하는 학생들인가요? 반에서 6, 7등 하려면 가령 여기 숙명여고라든가 그 은광여고라든가 진선여고라든가 이런 데 애들이면 1, 2학년 때 영혼을 바친 애들입니다.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한테 너는 내신이 3.5니까 경기대 가면 딱이겠다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전혀 맞지 않죠. 전혀 맞지 않죠. 그게 단국대 10% 이제 한 5% 올라왔잖아요. 단국대 국문과 학종 합격자 평균이 2.5입니다. 반에서 4등에서 5등. 그러면 당연히 여기 위는 다 1이겠죠. 여기 위는 다 1이겠죠. 경희대 국문과 같은 데 하면 2.34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국대가 2.5인데 여기는 2.34네? 그러면 여기는 좀 낮게도 갈 수 있나?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또 2.3 정도 이렇게 나올까요? 자사고 외고 애들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위쪽은. 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데 내신이 3.5 언더다. 그러면 일단 학종으로는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종은 사실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학종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끝났어요. 거의.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고 거기 그룹이 이제 나눠지면 밑에 애들이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숙명여고 내신 2.5, 2.3 정도 된다고 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청도고등학교 내신 1.3. 그러면 숙명여고 내신 2.3이랑 청도고등학교 내신 1.3이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그게 알기가 어렵죠. 거기 정교권이라고 해도 숙명여고가 공부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 이 경기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면, 서울 바깥쪽도 그렇고 경기 쪽으로 나가면 전교 1등 해도 수능 최저 3합 6 못 맞추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전교권 1등에서 5등 내신 들어가는 애들도. 그러니까 격차가 많아요. 학력 격차가. 근데 여기는 이 동네 애들은 내신이 3등급, 4등급이어도 수능이 2, 3등급 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이 지역이 전국에서 내신보다 수능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여기밖에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럴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둘이 서강대를 학종으로 썼어요. 내신 1.3이랑 2.32. 그러면 공부는 숙명여고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학종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무조건 내신 2.3이 유리합니다. 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학종은 지방 호족을 위한 전형이다. 사실 강남권 애들 먹는 전형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 많은 애들한테 메리트가 없는 전형. 근데 학종 비중이 50%가 넘어가니까 제일 큰 파이 하나를 사실은 던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정시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시인데, 학종은 어느 정도 서열화가 됐다. 거기 안에서 결정되는 건데, 자기 목표가 인서울인데 내가 내신이 3.5가 안 된다. 3.0이 안 된다. 여기 학교들 가고 싶은데 내신 1점대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시죠.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정시고, 여기 오신 부모님들, 그리고 스트리밍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일단 입시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정시입니다.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야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될까?
이게 해마다 변별 그 난이도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딱 똑같다 하긴 좀 그런데 평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가려면 문과에서요. 3, 5, 2, 2, 3 정도 나와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이게 얼추 평균 내보면 3등급이니까 11%에서 23% 사이고 5등급이면 한 40%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2등급이면 어쨌든 이게 여기는 이제 절대평가 아닐까요? 20% 안에 들어가고 해서 평균 내보면 이게 대략 한 15%에서 20%대 정도 될 거예요. 100분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출발점이 여기다. 지금 2학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인서울 걸친 거죠. 당연히 여기 위로 올라가야 이제 되겠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건동원 경희대 정도 가려면 2, 3, 2 정도는 나와줘야 이 언저리에서 비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2위는 이제 1, 2, 1, 2 뭐 이래야 되고요. 요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학생이 내신 3.5예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내신하고 수능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렇게 나오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나오면 어쨌든 이제 인서울에 걸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에서 7등 하는 애한테 경기대 가 그러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입시를 시작하고 고3을 시작했으니까 높은 데 가자. 이게 이제 목표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경희대 가고 싶어요. 무리수예요? 타당한 욕망이에요? 가고 싶겠죠?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포부도 없으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난 경희대 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아까 논술이 위험하다는 말에 저는 동의가 잘 안 된다. 그 학교 가는데 어떤 전형을 하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서두에 드린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따져보면, 내신 3.5인데 경희대 가고 싶어. 그럼 학종은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학종은 위험한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위험이 아니에요, 여기는. 따질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아예. 탈락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갈 가능성을 따져야죠. 여기서 여기 갈 가능성을. 그러니까 요 정도 수능이 나오는 애가 요 정도 올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등급합을 몇을 줄여야 되냐면 여기서 1 줄여야죠. 여기서 2 줄여야죠. 그리고 여기서 1 줄여야죠. 등급합을 4는 줄여야 됩니다. 최소한 1년 동안 등급합 4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2년 전 통계인데 올해는 이 통계보다 더 안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영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어머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이 그냥 1등급보다도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막 평가원장님 사퇴하시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 뉴스가 엄청 크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음 달 3월 20 며칠 날 그 학력평가 보잖아요. 근데 거의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아주 크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짧잖아요, 그 텀이. 그러면 이 통계가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통계는 아닌데 3월 학평에서 수능으로 갔을 때 점수를 올릴 확률 그리고 유지할 확률 표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리고 떨어질 확률. 이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1년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애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지금 등급합 4를 올려야 경희대 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거 됐고, 일단 올릴 확률. 어머니, 몇 프로나 될까요? 올릴 확률. 애들이 3월에 등급 받았는데, 수능 갔을 때 그것보다 잘 나올 확률 몇 프로나 될까요? 20, 30%요? 그게 30%까지는 나온 적이 없고 한 20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이 훨씬 터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N수대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올릴 확률이 8%입니다. 8%. 이게 왜 8%가 나오냐면 이것도 영어 때문에 8%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5% 언더예요. 고3 애들이 자기 등급보다 높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애들 수능 못 보라고 굿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계. 근데 이 통계 정규 분포를 우리는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의 그 바운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수학은 올릴 확률이 8% 정도. 그리고 국어가 한 7, 8%? 그 영어가 11% 정도여서 평균 내서 8%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것부터 낮을 거예요. 만약에 올해 거를 낸다면. 떨어질 확률이 55% 정도 됩니다.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거 하면 63이니까 37% 정도로 유지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머님들. 애가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받았는데 수능 때 2등급 들고 오면 혼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죠.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이거를 유지하거나 떨어질 확률이 92%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보세요. 이게 제가 등급합 4를 끌어올릴 확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올릴 확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저는 제가 입시 15년 하고 대치도 20년 있었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책에서 봤어요. 그 막 공부 수기 모아놓은 책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책에 실리는구나. 이 정도 하면 책에 실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수를 해도 어려워요. 재수를 해도 자기가 받았던 수능 점수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50%가 조금 넘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얘가 너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니? 그러면 보통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의고사를 봤는데 경기대 정도 갈 등급이 나왔어요. 내 애의 꿈은 경희대 가는 거예요. 경희대 국문과를 가는 거예요. 내 수능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을 끌어올려서 여기 가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라면 보통 여기서 무슨 과목이 너한테 지금 제일 중요해? 그러면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까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쯤 보고 있구나. 3년쯤 보고 있구나. 3년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고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고3을 고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삼수도 쉽지 않아요. 삼수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합격 가능성을 따실 때 논술이 위험해, 무슨 논술이 롯데야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들 하시는데 경기대 가는 급의 애가 경희대를 갈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학종은 위험의 수준이 아니고 불가능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는 사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이거를 시각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타당하냐면 얘가 여기라면 이 확률을 그대로 덮어 씌우면 이 정도입니다. 얘의 가능성. 경기대를 가는 것보다 가천대나 동서울대나 한성대를 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10% 언더의 확률로 아주대나 여학생들은 서울여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숭실대를 가겠다. 이거는 이미 정규분포를 벗어나 예외가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면 그래도 일반고 중에 내신 3.5 중에 가끔 경희대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드문데 이게 비교과가 뭐가 잘 맞았나 봐요. 그 학교에서 받쳐주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 선배 중에 한 명이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비교과 뭐 잘 써가지고 만약에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배들한테 다 너무 불행해요. 왜냐면 그 선배 합격했을 때문에 그 점수대 애들이 다 막 바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르르 써서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외로 봐야지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있긴 있어요, 가끔. 그리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는 여기서 여기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률 2% 정도. 여기 있는 애가 여기 갈 확률. 여기 있는 애가 여기 갈 확률이 한 2%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논술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50대 1. 50대 1이니까 논술도 그냥 경쟁률로만 보면 합격 가능성이 2% 정도예요. 그러면 자, 저희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애가 경기대 정도 지금 갈 그레이드야. 근데 얘가 경희대를 가고 싶다면 어떤 전형을 써도 2% 확률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본 조건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전국의 모든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싶다고 우르르 달라붙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가는 게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 이것도 2%, 이것도 2%면 굳이 논술을 하는 것보다, 왜냐면 논술은 떨어지면 끝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정시해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놓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보통. 그래서 다들 논술을 안 하고 정시를 주력으로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요대로 확률이 아닌 게 문제예요. 요대로 확률이 아닌 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이 이제 어떻게 주냐면 어머님들 그거 아시죠?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논술로 간다면 자, 얘 케이스로 계속 가볼게요. 3, 5, 2, 2, 3이잖아요. 탐구는 성균관대하고 경희대 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 둘 중 하나 높은 거 올라갑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얘 수능 최저 등급은 두 과목 합 몇이에요? 2합? 예, 2합 4죠, 2합 4. 2합 4입니다, 얘가 지금. 그리고 3합은 몇인가요? 예, 3합 7이죠, 3합 7.
예, 3합7이에요. 3, 2, 2 해서 3합7.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합7. 그러면 보세요. 2합 4, 5로 쓸 수 있는 학교가 경희대, 이화여대, 외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숭실세종대까지. 숙대까지 일단. 숭실세종은 더 미치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3합7로 쓸 수 있는 학교가 한양대, 서강대, 그리고 영어가 2인 게 좋네요. 영어가 2면 중앙대가 1로 쳐줍니다. 그러면 중앙대, 3합6 중앙대까지. 일단 얘는 바운더리 학교가 이렇게 시작해요. 논술로 하면. 논술로 하면. 이게 출발 학교예요. 물론 이것만 다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을 조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요 비율로 써요. 얘는 지금 3합 7과 2합 5를 맞았으니까 요렇게 줘. 그러면 이것보다 높은 거 하나, 맞는 거 2개, 이것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 3개를 써야죠, 원서를. 근데 사실 저는 이걸 거의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저는 3, 3으로 쓰거든요. 3, 3으로 쓰거나 2, 4로 쓰거든요. 그렇게 해도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논술보다 수능이 더 위험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수능이 일회적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1, 2, 3학년 때 국어 내내 1등급 나오다가 시험장 들어가서 4, 5 받아오는 애들 있어요. 영어 한 번도 1등급 놓친 적이 없었는데 올해처럼 영어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들어가서 3 받고 나와요. 그러면 그냥 입시가 끝이에요. 끝. 훨씬 리스크가 크죠, 그게. 근데 논술은 자기가 글쓰기 레벨을 어느 정도 올려놓잖아요. 6개 시험을 보면 그 자기 등급 수준에 맞는 글을 썼을 때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와요. 당연히. 그레이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한 2, 3개 정도 쓰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학교들 뭐 숭실대라든가 뭐 단국대라든가 여학생들이라면 서울여대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6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평균 냈을 때 50대 1이니까 2%. 그러면 얘가 수능 최저를 맞추고 들어갔을 때도 2%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를 썼을 때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인데 동국대가 그 정도 됩니다. 보통 동국대가 그것보다 조금 더 60대 1에서 70대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한 50대 1 정도 나오는 데가 동국대예요. 동국대 국문과가 한 55대 1에서 60대 1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동국대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만 모아놓은 걸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거든요. 몇 프로까지 떨어질까요? 아니, 몇 프로가 못 맞출까요? 여기서 몇 프로가 못 맞출까요? 애들이 원서 썼을 때 보통 60%가 날아갑니다. 60%가. 60에서 70% 정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날아가고 3분의 1 토막이 나요. 보통. 그래서 서강대 같은 데도 80대 1인데 수능 최저 맞춘 애들만 하면 25대 1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 원서만 써도 3분의 1이 잘려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에피소드가 있는데 벌써 걔는 한 4, 5년 됐나 보다. 제가 이제 담당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강사가 5분인데 지금은 이제 정규번을 각자 다 운영을 하시고, 이제 여름부터는 이제 각 대학을, 담당 대학들을 담당하러 들어가시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학교는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신여대 파이널 할 때인데, 여기 앞에 중대 보고 다니는 여학생이 왔어요. 여학생이 왔는데, 정시만 하다가 구모 보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걔 점수를 보면 왜 그때 그 판단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수시를 쓰긴 써야겠고, 그래서 이제 논술을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여기 학원 다니는데 학원 좋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래서 파이널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파이널 5일짜리 수업을 하는데 얘는 9개월 동안 논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글을 보니까 심란해요. 그래서 이제 첨삭대 불러가지고 너 논술 처음이냐? 그랬더니 처음이래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시험장 가야 되는데. 그 주에 있는, 성신여대는 수능 전에 시험 봅니다. 성신여대, 홍익대, 연세대는 이제 수능 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 주에 시험장 보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심란한데, 일단 이번 주는 됐고 남은 그 뒤에 학교들이라도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붙을 수 있는지 막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야, 그러면 알았어. 이제 네가 성신여대 왔는데 너 수능 이번에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국어가 5, 수학이 7, 영어가 4, 탐구 하나가 3, 탐구 하나가 5예요. 사실 인서울 근처도 못 가는 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칭찬해줬어요. 왜 칭찬해줬냐면 요 정도인데 성신여대가 2합 7이거든요. 수능 최저가. 자기 최저에 맞춰서 온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고. 왜냐면 애들은 자기 최저 생각 안 하고 막 쓰거든요, 원서를.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막 또 좋아하더라고. 막
글을 이상하게 썼는데도 선생님이 일단 칭찬해 주니까 막 좋아해요. 수줍어하고. 그래서 여학생이었는데 다른데 어디 썼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선생님 저도 제가 최저가 안 좋은 줄 알아서 최저 없는 학교들 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오 너 진짜 잘했다. 너 기특하다. 야 너 어떻게 그런 판단을 다 했냐. 너 어디 썼는데. 그러니까 막 쑥스러워하다가 연세대 썼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연세대는요 그 시험 문제 안에 영어 제시문하고 수학이 있어요. 얘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학교죠. 그러니까 그런 데 쓴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저는 수학 버렸어요. 어머 그래 잘했다. 이번에 영어 듣기 하는데 비행기가 휙 날아가가지고 제가 뭐 세 문제인가 못 들었어요. 그 제가 듣기랑 그거 순서 맞추기만 하면 2등급 나와요. 국어는요 비문학 몇 개 제가 시간 조절 잘못해가지고 못 풀었거든요. 뭐 두 지문 더 만들잖아요. 그럼 최소한 3등급은 나올 거예요. 이번에 사탐쌤이 그러는데 제가 아직 1회도밖에 안 해가지고 2바퀴 더 돌리면 무조건 1등급 한지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 쓸게요.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60%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아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이 최저를 맞출 확률 자체가 5% 이하예요. 이 최저를 맞출 확률 자체가. 만에 하나 진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얘 시나리오대로 됐어요. 최저를 맞추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옆에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성균관대 시험장 가면 날고 기는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경쟁률이 30대 1은 되거든요. 30명이 한 강의실에서 시험 봤는데 내가 쓴 답이 나보다 똑똑한 애들 다 제끼고 내게 1등이야. 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 자체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를 쓰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자기 성적대에 맞는 원서를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그 시험에 붙으려는 노력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니까 애들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50대 1을 수능 최저를 맞추고 50대 1 되는 학교를 썼다. 그러면 얘는 경쟁률이 일단 25대 1로 줍니다. 반토막이 난다고 치죠, 일단. 그러면 확률이 4% 정도로 올라가요. 4% 정도로.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 학생이 이번 3월부터 저희랑 9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시험장에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논술 시험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논술 시험이라는 게 글을 읽고 쓰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 제시문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논리와 논리를 연결해야 되고 물어보는 거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십 대 1 경쟁률을 뚫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있고 그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애들이 뽑히는 시험이야. 너무 당연하게도.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뭔가 숨어있는 잠재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뽑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객관적인 시험인데 애들이 자기가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시험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데까지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써야 붙는구나를 인지하는 데까지만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25대 1을 최저 맞추고 들어가도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성균관대에서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설문을 했냐면 우리 학교 시험 보러 왔는데 혹시 우리 학교 시험 보러 오기 전에 우리 학교 기출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 이런 거를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꽤 오래전이에요. 근데 성균관대면 안 좋은 학교예요? 제일 좋은 학교예요? 예, 논술로 갈 수 있는 제일 탑 학교 중에 하나죠.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그 똑똑한 애들인데. 근데 그때 결과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50%가 그날 와서 처음 시험을 봤어, 성균관대. 근데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균관대는 지난 20년 동안 논술 시험 문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1번 문제에서 제시문 3개, 4개 혹은 5개를 주고 두 입장으로 분류를 시켜요. 2번 문제에서 도표나 그래프를 주고 해석을 하라고 시켜요. 3번 문제에서 종합적인 문제 하나를 제기해주고 너의 견해나 해결 방안을 쓰라고 해요. 자, 패턴이 정해진 시험이에요.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비가 되겠죠. 저희 학원에서 성균관대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은 최근 5개년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갑니다. 당연히. 그리고 몇 번 문제를 풀 때 몇 분 정도 시간을 할애했어야 되고 이 답안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답을 쓸 수 있는지 다 익히고 들어가요. 그런 애들이랑
그날 가서 그 문제를 처음 본 애들은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가끔, 그 뭐 표현이 좀 안 좋게 하는데 무슨, 이렇게, 그 자연체 그대로 가서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요, 여기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특이한 애들. 그러면 그 통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서 얘가 그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한 20대 1 정도로 준다고 했을 때 이게 5% 정도로 본다면 반 나간다고 하면 10대 1 이게 10%로 올라. 10%로 올라. 근데 저희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애들, 단순히 경험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 단순히 체계적으로 배운 애들, 단순히 논술을 경험했다 말고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보낸 애들이 가면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수능 최저도 맞추고 원서도 적절하게 맞춰서 쓰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5대 1까지 준다고 봅니다. 5대 1까지 줄면 확률이 몇 프로예요? 25%죠. 이 정도가 합격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해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의 어떤 이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검증 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애들 합격시킨 거 보면은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결과가? 제가 애들을 보내면 25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들 적어 보이죠? 선생님, 그래도 65%는 떨어지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는 애초에 가능성 2%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논술로 해서 대학 간 애들 있잖아요. 재수해서 정시로 그 학교 못 갑니다. 거의 대부분. 재수해서 정시로 못 가는 학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도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려요. 이거 기회비용이 3천만 원짜리다. 왜냐면 재수하면 그 정도 들잖아요. 뭐 재종반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 3천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논술 해가지고 한 방에 갔으면 너무 속물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1년 비용 아끼고 시간 줄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성과죠. 2년 전에 저희 반 애들이 1월에서 3월까지 모인 애들이 딱 10명 정도가 중간에 한두 명 들락날락 했는데 뭐 시간표 옮기고 들락날락 했는데 10명 정도가 공통점이 1월에서 3월에 시작한 애들만 있었어요. 이게 1년을 그대로 간 반이 있었습니다. 저희 정원이 15명이에요. 저희는 반 조그맣게 운영하거든요. 조교 안 쓰고 강사들이 다 담당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반이 매우 특이했었는데 저도 이때 스코어가 요즘 애들 말로 레전드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올타임. 2년 전인가 3년 전 애들인데 여기서 7명 붙었어요. 7명. 왜냐면 연습했으니까. 물론 이렇게 좀 잘된 반도 있고 좀 안 된 반도 있고 예전에 파이널도 이화여대 파이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능 최저 맞추고 이화여대 가려고 모인 애들만 모아놓고 파이널 했을 때도 17명인 거 같는데 12명에서 13명까지 붙인 적도 있어요. 이 정도 붙인 적 있어요. 왜냐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준비해서 연습한 애들이 너무 유리한 전형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학종으로는 불가능하고 딱 경희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애가 이 정도 바운더리에 있는 학교를 갈 확률이 학종으로 가면 아예 안 되고 불가능하고 정시로도 사실상 매우 낮은 확률인데 논술로 하면 이 정도를 기대했을 때 3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30%는 당연히 열심히 한 애들만 추리면 더 올라갑니다. 덜 열심히 한 애들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따라서 거의 50%까지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술 전형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지금 3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30분 설명을 들으시고 이 논술 전형의 구조를 이해하신 것 자체가 다수의 논술 전형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보다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렇다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논술 전형이. 그러니까 논술은 위험해, 논술 롯데, 논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누가 붙는지 몰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왜 논술로 붙는 애들을 보기가 어렵냐? 여기서 연습한 애들이 많이 가니까요. 그러면 전국으로 보면 더 적겠죠. 2%보다도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경기도 어디 신도시에 신생학교인데 걔가 뭐 5회 졸업생인가? 걔가 붙었어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제가 저희 학교 개교 이래로 첫 논술 합격자래요.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겠죠. 저는 데리고 있는 여러 애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합격의 공식, 제가 애들 하는 합격의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정규반에서 논술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논술이 글쓰기잖아요. 논술이 글쓰기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애들이 영어를 80점 정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3 영어를 80점 정도 맞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리딩과 리스닝이 80점 수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스피킹과 라이팅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요? 애들이? 전혀 아니죠. 스피킹과 라이팅은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어디 분식집 가가지고 이 집 라면 해요? 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애들이 막 머리 써요. 디스 하우스 어쩌고 막 캔 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두유 라면 하면 되거든요. 두유 라면 하면 이게 정확한 영어잖아요. 라면 하냐? 두유 라면 하면 되는데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로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게 글쓰기가 그런 겁니다. 애들은 읽는 눈은 좋아요. 지금 19년째 공부하고 있고 그 고3 수준의 국어와 사회를 하고 있잖아요. 읽는 눈은 좋아요. 말을 하라고 하면 갑자기 유치원생이 돼요. 아니 사실 유치원생이 낫지. 왜냐면 그 국어가 아니거든요. 애들이 말을 하는 게. 왜냐면 이 문자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막 조합합니다. 이거를 실례를 들어서 이 공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조금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애들 요약을 시킨 제시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시문이 뭐였냐면 내용이 우리의 정신은 뇌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뇌 뉴런들이 연결돼 가지고 정신이 만들어지잖아요. 뇌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그런 제시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쓰이지 않았어요. 조금 어렵게 쓰였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 제시문이 그런 얘기를 썼냐면 우울증이 호르몬 이상일 뿐만 아니라 놓여있는 환경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런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약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가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제시문을 읽은 90% 정도 애들이 첫 문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첫 문장에 글의 주장을 쓰라고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우리의 정신은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하다가 애들이 옆에 와서 앉으면 그럼 코에서 만들어지냐? 우리의 정신 혓바닥에서 만들어지냐? 어디서 심장에서 만들어지냐?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찍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상식과 의미가 일치해서 말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읽어보면 이거는 국어가 아니에요. 외계요, 외교.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언어를 그래서 구사하게 하는 데까지 반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시키면,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애들만 그럴까요? 다수가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 교육이 애들한테 글쓰기를 정규교육으로 안 가르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시키시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반문을 드리죠. 그럼 아이가 사문에 특화되어 있어서 사문을 선택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에 재능이 있어서 국어를 시키십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논술도 누군가에게는 논술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과목인 거고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글을 잘 썼겠어요. 여기 들어오시다가 합격자 붙어있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한 11년 됐는데 한 1,300명 정도 보냈거든요. 평균으로 치면 해마다 거의 100명 내외 정도씩 꾸준히 보내고 있어요. 그 애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글쓰기를 열심히 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애들인데 와가지고 이 글이라는 게 뭔지를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반영하게만 시켜도 엄청 좋아져요.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그거. 근데 이제 정규반에서 만들면 여기서 여기로 줄어드는 확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7월 이후부터 이제 이게 베이스고요. 근데 논술은 그 이제 어머님들 중에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균관대랑 서강대 중에 어느 학교 문제가 더 어려워요? 어느 학교 문제가 우리 아이 스타일에 더 맞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논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어려우면 우리 애들이 더 잘 붙습니다. 왜냐면 폼이 좋거든요. 우리 애들이. 글쓰기도 평소에 많이 훈련이 돼 있고 쉬우면 논술 준비를 안 했던 애들 글도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쟁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쉽냐 어렵냐도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학교들마다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논술은 모든 논술 문제들이 근본 유형은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떤 걸로 비유를 드리냐면, 논술은 기본적으로 김치 담그기인데 뭐 연세대는 깍두기를 담그라고 하고, 성균관대는 부추김치를 담그라고 하고, 그리고 뭐 저기 서강대는 갓김치를 담그라 한다. 그러니까 기본 김치 만들기 레시피는 같은데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적용이라고 하는 게 한 80% 정도인데,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시오, 분석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런 거를 이제 적용 유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서강대를 가면 가나 다를 활용해 라 마를 분석하고 마 바로 해결 방안을 쓰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분량하고 제시문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그래서 근데 기본 원리를 익혀놔야 대학별 문제 테크닉을 익혔을 때 그걸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걸 깔아줘야 돼요. 이걸 깔아주고 그러면 이제 원서를 6장 어디를 쓸 건지는 대략 육모 보면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교들을 어쨌든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아까 성균관대는 패턴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패턴을 익혀야 되잖아요.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 시간이라든가 제시문 구조라든가 배치라든가 답안 쓰는 스타일을 익혀야 되니까 그거를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7월부터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특강과 파이널을 통해서 그 대학들을 대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깔고 특강과 파이널로 그 대학 준비를 집중적으로 시켜요. 이게 이제 저희가 논술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입시 면담. 입시 관리예요. 이 입시 관리는 뭐냐면, 자,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어머님들 입시 이해도가 높아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학생은 자기가 자기 수준보다 지금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얘한테? 무조건 사탐입니다. 무조건 사탐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어머님들 똑같이 10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했을 때 국수형 등급 올리기가 좋아요? 사탐 등급 올리기가 좋아요? 사탐 올리기가 좋죠. 그러니까 국수형을 먼저 해요. 이게 진짜 안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면 국수형은 이걸 탄력성으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낮잖아요.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요. 심지어 공부를 안 했는데 오르기도 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지금 생각이 보통 이거는 저희 학원을 지금 선택을 하시든 선택을 하시지 않든 꼭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세요. 국수형을 하고 사탐을 하려고 하잖아요. 언제 할지 몰라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육모가 지나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사탐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7, 8월에 다 같이 똑같이 사탐을 시작하면 안 올라요. 그때 올리는 애를 못 봤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다 사탐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탐을 일단 1, 2로 만들어놔야 돼요. 1, 2로. 근데 그 문과는 특히 사회문화나 윤리, 생활과 윤리 같은 거는 변별력이 낮게 나오면 표점이 낮게 형성돼가지고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등급을 맞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만점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육모 가기 전까지 1, 2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1, 3이 나와도 되죠. 어쨌든 하나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머님들. 사탐이 1이 뜨잖아요. 그러면 국수형이 4가 떠도 다 4 이하로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학교 중에서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가 됩니다.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가 돼요. 그러니까 사탐 1이 찍으면 그레이드가 확 올라가요. 그래도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탐 먼저 잡고 국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경쟁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시로 아까 경희대를 들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반 애들은 경희대 문과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여기 국문과가 120대 1이에요. 쓰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한양대는 한 명도 안 썼어요. 한양대 국문과가 300대 1이거든요. 근데 쓰라고 하기 좀 그래요. 어디 써야 돼요? 동국대 같은 데 좋습니다. 홍대 좋습니다. 이런 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먹여 살리는 학교 중에 하나는 한국외대예요. 왜냐면 한국외대는 학교가 다 문과잖아요. 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외대도 쓰는데 한국외대 중에 경쟁률 좀 낮은 데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낮은 데를 쓰려면 언어 계열로 가야 돼요. 왜냐면 한국외대도 사과대에 있는 무슨 정외과라든가 이런 데 높아요. 근데 이제 언어 계열로 오면 그 한국외대 온갖 언어들이 다 있잖아요. 온갖 언어들 중에 뭐 근데 애들이 꼭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이렇게 있어 보이는 데 쓰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 그런 데 쓰지 말라고. 네가 일단 왜냐면 한국애들 일단 들어가기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어과 써라.
말레이어과 써라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눈물을 찔찔 짜면서 선생님 사와디캅 배우기 싫어요. 막 저는 똠양꿍이 싫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대 그 과를 쓰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25대 1에서 35대 1 정도 나오는데 자 그럼 보세요. 자기가 수능 최저의 자신이 있으면 한국 애들을 쓸 때 태국어과를 쓸까요? 영어과를 쓸까요? 영어과를 쓰겠죠. 그러니까 위로 애들이 싹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태국어과를 쓰면 당연히 나는 외대라도 가면 좋겠어 라는 애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 경쟁률이 5대 1에서 7대 1로 줍니다. 실 경쟁률 그냥. 여기서 논술 준비 안 한 애들이 아까 제가 반토막 내면 2대 1에서 3대 1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거의 한국 애들 20명씩 보내요. 거의 저희 애들 동창회 할 수도 있어요. 보내 애들 합치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쓰게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 한국 애들 태국어과 가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시 나오잖아요. 그럼 배치표 돌리면 건동홍 나오는 애들은 외대가 안 보입니다. 상위 5% 학교예요. 태국어과만 들어가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을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는 학교도 고르고 과까지 고른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너무 욕심이에요. 그거는 네가 점수를 올려놓고 골라야지. 근데 저희는 언더독이잖아요. 밑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학교 중심으로 일단 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쟁률이 좋아서 쓸만한 학교들이 별로 없거든요. 골라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1년을 만들어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합격률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힘들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요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음 선생님한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요 책자만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 책자. 요겁니다. 요거 있는 거. 네. 한 장 넘겨보실게요. 이 학생도 보시면 제가 고려대 파이널 했던 학생인데 자, 수능 13211로 고대 간 거는 기적입니다. 엄청 잘 간 거죠. 이것도. 고대 기준으로 본다면. 수학 3을 받고 고대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논술 전형이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근데 논술 전형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이유, 논술 전형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점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적으니까요. 수능은 다 하잖아요. 근데 보통 정시를 보거나 학종을 보거나 이 둘 중 하나로 다 생각을 하는데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애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가 준비했을 때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6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 자료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3월에서 수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오를 확률이 8.4% 정도,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53.5%, 유지할 확률이 38.2%. 근데 아마 작년은 저는 이것보다 더 낮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코로나 지나면서 그리고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3 애들은 육모, 구모 때,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학교에 옆에 앉아있는 애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저기 서강대 중앙도서관에서 EBS 푸는 애들, 걔들이 다 들어오니까 위에서 쭉 내려서 밑으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현실이고, 그러니까 애들 점수를 보고 왜 못 올렸냐고 타박하시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러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9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보시면 거기 위에 영문과 한번 보실게요. 영문과도 한국외대는 자, 일단 경쟁률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대 1 이하면 좋은 경쟁률입니다. 50대 1 언저리면 쏘쏘해요. 보통 7, 80대 1이 넘어가면 센 경쟁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외대는 영문과를 봐도 34대 1이잖아요. 그냥 경쟁률이.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실경쟁률로 가면 10대 1로 줄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태국학과 보실게요. 태국학과가 27대 1인데 수능 최저 맞추면 6대 1입니다. 사실 여기 논술 준비 제대로 안 된 애들이 있다고 치면은 3대 1 정도 경쟁률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3%죠. 그럼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합격자들이 꽤 나온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자, 12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는 알겠죠, 경쟁률은? 네. 이 학생도 11페이지 보면, 자, 어머님들, 여기 네모돼 있는 거는 수학 던진 거잖아요? 수학 던진 거. 수학 없고 2, 5이면 정시로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인서울로 전문대 가기도 힘들죠, 이 정도면. 전문대 가기도 힘듭니다. 예. 전문대도 좀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되는 수준인데 얘는 최저를 어떻게 맞춘 거죠? 영어 2, 탐구 2로 2합 4를 맞춘 거야.
그래서 외대 포르투갈어과를 갔죠. 상위 5% 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물론 잘 된 애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 시킨 했는데 저희 산논술 카페 가보면 애들 합격 수기가 있거든요. 거기 점수 다 까놨어요. 저희가 보시면 이게 예외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재수해서 정시로 이 학교 못 갈 겁니다. 거의 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붙는 게 논술 시험이고 논술 전형이고 논술 전형으로 했을 때 합격률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다. 예, 요게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5페이지. 여기서 이제 오셨으니까 논술 전형을 했을 때 베이스로 까는 학교들, 경쟁률이 좋아서 베이스로 까는 학교들이 있어요. 15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 체크만 제가 해드릴게요. 저희 논술 쓰는 애들이 어느 학교들을 많이 쓰냐면 고대나 성대나 서강대는 조건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교예요. 다 어려운 학교인데 조건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룹에서 좋은 학교는 중앙대가 좋습니다. 중앙대 체크해 주세요. 중앙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외대 체크해 주시고요. 건국대는 너무 경쟁률이 세요. 그리고 경희대도 경쟁률이 세고 이하여대가 좀 빡빡해졌어요. 원래 이하여대가 최저가 높아서 좋았는데 최저가 낮아져서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냐면 동국대, 홍익대, 숭실대 좋습니다. 동국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세종대 다 좋습니다. 5학교 체크.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다 쓴다가 아니라 아마 제가 애들이랑 같이 원서를 쓰게 되면 이 학교들을 베이스로 3개에서 4개 정도 깔고 한두 개 정도 여유 있게 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런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또 여기도 또 나름 치열한데 성신여대 괜찮고요. 동덕여대 괜찮습니다. 덕성여대는 경쟁률이 덕성여대, 동덕여대보다 3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덕성여대는 조금 더 안 쓰는 학교고, 자, 그 연세대는 예외 학교니까 빼고요.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 중에서도 단국대, 서울여대, 경기대, 인하대, 가톨릭대 5개를 많이 씁니다. 광운대, 아주대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요. 특히 아주대는 너무 세서 잘 안 써요. 그리고 표시를 안 한 학교들은 정원이 적어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17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린 그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합격 가능성을 따질 때 단순히 합격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안 되고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냐 없냐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신 3.5에 수능 3.5, 2.3 정도 되는 애들이 저 위에 있는 그룹에 있는 학교들을 가려고 했을 때 이것도 아주 많이 쳐준 건데 3% 이하 확률. 근데 논술로 간다고 할 때 미니멈 20% 이상 확률을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30-40% 이상 확률까지도 나온다. 잘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을 때 저런 학교들을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오늘 드렸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1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을 선택하는 게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논술 학원들 선택할 때 저희를 선택하실 때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기 가면 논술을 너무 많이 시켜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15년째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의 입시가 기본이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에 엑스트라로 논술을 붙여줘서 어떻게 더 잘하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원들은 아예 과제도 없고 이런 학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 과제를 봐주고 글을 더 많이 봐주고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선 더 일입니다. 네, 저희가 수고스럽게 정성스럽게 해서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애들 막 논술만 하게 하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성적대별로 저희가 논술 과제를 주거나 애 상황에 맞춰서 공부량을 조절해 주는 걸 다 유연하게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까 정원이 15명이라고 했는데 그 안쪽으로 받아야 한 명 한 명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수능도 계속 추적을 하고 모의고사도 계속 추적을 하고 공부 상태도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1대1로 케어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은 공통적으로 하지만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상위권 애들은 일단 수능이 중심이에요. 저희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수능이 이 정도 나오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는 들어오자마자 왜 왔냐? 가라. 정시해라. 야, 잘하면 서울대도 가겠다. 근데 얘가 염려가 많아요. 진선여고 애였는데. 근데 자기가 고3은 미끄러지는 걸 안 돼요. 그래서 논술까지 어쨌든 6개를 준비를 해놔야 자기가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 안 줬어요. 얘는 매주 나와서 글 쓰고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그냥 읽어만 봐라. 내 해제를. 1년 동안 다녔습니다. 얘는. 근데 그게 대단하죠. 얘는 사실 수능 하느라고 되게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얘는 정시에서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정시도 잘 보긴 했어요. 요 언저리로 나왔는데, 그래서 논술로 고대 갔어요, 걔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논술로 고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따라서, 근데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논술만 해도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논술 더 많이 시키고. 그래서 입시 밸런스를 보고 얘가 정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논술 비중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성적대별로 저희가 좀 나눠서 애들을 개별적으로 케어해준다. 이게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2, 3, 2, 1, 3이니까 정시로 간다면 2, 3, 2, 1, 3이면 숭실세종대, 건동홍, 아슬아슬 정도인데 이 학생도 논술 열심히 해서 이 학생 제가 이제 파이널하고 다른 선생님 정규반하고 이랬던 학생인데 얘도 성대하고 이화여대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약간 좀 감은 오시죠? 예. 그래서 논술 전형이 입시 전체에서 어떤 위상이 있고 그리고 왜 대치동에서 논술을 하는 애들이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애들 합격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요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애들 가르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는 다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타임까지 잘 들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